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사 1차 민법 총칙하고 2차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교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교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1차도 같이 하고, 2차도 같이 하니까 1차 교재하고 2차 교재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 2차 교재를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차하고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차 교재가 있죠. 1차 교재. 1차 교재는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자, 그 다음에 2차 교재는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스타일이 전혀 달라야 되는 거죠. 자, 2차 교재는 주관식입니다. 자, 그러면 1차 교재는 객관식이고 2차 교재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교재 스타일이 좀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1차 교재는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응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요.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서 가장 대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모두 같이 주안점을 줘야 될 것은 뭐냐? 많은 문제를 푼다는 생각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강사가 가장 신경 써서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오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점만 맞거나 원하는 점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죠.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문제 출제를 했던 그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A형과 B형. 그래서 정답이 1번은 예를 들어서 3, 5, 2다. 그러면 그냥 수업을 다 제껴버리고 여러분 일단 오늘 A형 문제를 받으시면 1번 문제는 3번, 2번 문제는 5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주관식이라면 출제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이는 문제를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쓰세요 하고 딱 출제되는 문제 5문제라면 5문제만 꼬대로 알려드리고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강사가 그거 외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문제를 예측 가능한 문제를 풀어서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이든 2차 객관식이든 여러분 책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유사하느냐. 많은 문제가 아니라 적은 문제로. 그래서 적은 페이지. 자,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적은 페이지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책입니다. 두꺼운 책은 제일 나쁜 책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완전 여러분들에게 1차도 100점, 2차도 주관식 다 100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민법책이 민법 총칙만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800페이지가 아니지 한 거의 900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교수님 책은 900페이지를 가는 거죠. 좋은 책 나쁜 책 900페이지 조그만한 글씨를 보고 내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100점 받았다. 좋은 책 나쁜 책 정말 나쁜 책.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학자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하신 책이지 우리가 시험을 위한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나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책을 보죠. 강사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를 봐야 되겠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죠. 적은 페이지. 적은 페이지. 그러면 100점을 맞으면서 900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어요? 92점이나 96점을 받으면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것이
자, 만점을 받아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강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은 한 5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책은 만점 100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글씨는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지요. 그런데 자, 우리가 96점이나 92점이나 96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자, 페이지가 200페이지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 보시겠어요? 까짓거 만점 필요 없잖아요. 92점, 96점 받으면 되잖아요.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책을 고르는 선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이 지금 1차 객관식을 민법 총칙을 준비하시는데 300페이지가 넘는다면 그건 나쁜 책입니다. 정말 나쁜 책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넘는다? 그건 진짜 나쁜 책입니다. 진짜 나쁜 책이죠. 못해도 과목의 방대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목이 방대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 늘어나도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과목이 좀 너무 크다면 아마 대표적인 게 행정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런 과목이 한 가지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다 똑같다면 그건 진짜 나쁜 책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그 얇은 책이 나에게 90점 이상을 보장한다면 최고입니다. 100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렇게 점수도 우리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이게 객관식보다도 또 훨씬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외우려니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 시험의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특성은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만 써도 남들하고 똑같이 쓰는 걸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들하고 똑같이만 일단 써보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쓰면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제대로 논점을 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2차 주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다양한 문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문제. 여기는 다양한 문제가 들어가는데 다양한 문제니까 공부량이 엄청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문제를 일정한 패턴을 적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답안 작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답안 작성이 용이한 형태의 다양한 문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사례형도 풍부하고 단문형도 풍부하고 이게 아니고요. 사례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그 문제마다 답안지 작성 요령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요? 못 외우잖아요. 근데 하나의 패턴만 있으면 3가지 정도의 사례형은 충분히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체계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제일 좋습니다. 답안 작성.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제가 2차 계약법 들어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수석은 안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전 수석 만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수석을 만들려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석을 만들기 위한 책을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수석을 만들다 보면은 자, 교수님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책도 없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참고할 교수님 책이 우리 주관식이니까 사례하고 단문을 하는데 사례 단문집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사례 단문집 교수님 책이 없어요. 참고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슬래시 긋고 그럼 강사책을 가야 되겠죠? 자, 강사책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적은 페이지가 아니고요. 답안지 작성의 분량을 보셔야 돼요. 답안지 작성의 분량이요. 내가 이걸 과연 시간 내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답안지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이 용이한지
그리고 답안지 작성이 용이한데 다양한 문제가 들어있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문제집을 교재를 탁 2차 계약법을 펴서 보셨는데 와, 이걸 내가 다 외워서 써야 돼?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는 답안지는 나쁜 답안지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다 외워야 돼? 하고 부담스러운 답안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답안지 작성 분량이 자, 수석이 나온다. 합격이다. 이건 수석이 아니라 그냥 합격이에요. 자, 수석을 나오게 하려면 답안지가 이따만큼 길어서 그거를 제대로 쓴 사람이 수석을 해요. 다른 답안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지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답안지 그냥 글자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석을 하려면은 약 5,000자 정도는 써야 됩니다. 한 문제당 5,000자를 써야 된다고 치죠. 그러면 자, 내가 5,000자를 외워서 쓸 수 있느냐? 못하겠다. 그럼 합격을 위해서는 몇 천자가 필요하냐? 2,000자가 필요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셔야죠. 2,000자를. 합격해서 2,000자. 그래야만 편안하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석을 위한 답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수석이 아닌 합격을 위한 답안지인가, 내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답안지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되죠. 그렇게 교재를 고르셔야지, 교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교재를 펴놓고 내가 그걸 공부하겠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항상 모든 문제의 답안지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놓고 얘기를 하죠. 전 수석 못합니다. 제 답안지를 가지고 쓰시면 수석 합격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수석은 필요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그냥 수석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따라가는데 수석 한 명을 위해서 내가 막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최고의 교재다. 그러니까 교재를 보지 않고 교재를 사는 것도 어리석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재인지를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은근히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면 좋으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작년에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같이 공부하면 좋은 점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주말에 강의를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차만 하고 2차를 못했는데 1, 2차를 같이 하면 엄청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제가 1차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일단 제 강의를 들었거나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알아요.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확정적 유효에서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일 뿐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계약이 확정적 유효라는 건 뭐냐면 유효로서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럼 계약이 유효가 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그냥 유효가 되었다. 확정적 유효를 줄여서 유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확정적 유효입니다. 그럼 확정적 유효가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제가 1차 때부터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죠. 계약이 확실하게 유효가 되면 그때서부터 채무자와 채권자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생긴다. 그리고 1차 때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생기고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물건을 보내줘야 된다면 물건을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을 못한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네 해서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손해배상이 생겨요. 그리고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자, 요게 1차에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자, 짜장면 집에다가 짜장면 배달 계약을 체결했다.
탕수육도 시키고 짬뽕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확실히 유효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저에게 배달해 줘야 되는 것이 채무자. 그 다음에 짜장면을 배달을 요구할 수 있는 저는 채권자. 근데 짜장면이 20분이 지나도 약속 시간이 된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채무를 불이행했는데 자 채무를 불이행해서 20분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되죠? 군만두 서비스가 옵니다. 군만두 서비스 손해배상. 그런데 짜장면이 그래도 시간이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다시 독촉을 했는데도 안 오고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씨 해지하래 안 해 이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차 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1차 때 공부하시는데 그럼 2차를 가도록 하죠. 2차에서는 뭐냐? 짜장면 배달이라는 매매 계약에서의 채무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차 때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데 이때 쌍무 계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2차입니다. 노란색은 2차.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일 때 잘 보세요. 짜장면을 배달해 주는 것은 짜장면집이 채무자지요. 그 다음에 짜장면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고객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에 대한 대금, 짜장면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는 채무자는 누구죠? 물건을 사는 우리가 고객입니다. 그럼 우리가 채무자죠. 그리고 짜장면에 대해서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짜장면집 매도인, 그 짜장면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쌍무라는 것이 2차에서는 양쪽 당사자 쌍방이 채무자란 얘기죠. 그래서 짜장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짜장면, 갑이 짜장면 주인, 우리가 고객. 짜장면 주인, 여기는 고객. 자, 그럼 2차 때 공부하시는 건 이렇게 공부하세요. 짜장면이라고 했을 때 짜장면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 짜장면에 대한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 그래서 양쪽 모두 채무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서 정말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매에서는 물건이 포인트일까요? 대금이 포인트일까요? 예, 매매는 물건을 파는 게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그러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매매 대금이라고 해서 대금이 붙으면 이쪽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그럼 물건입니다. 물건. 그럼 이쪽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짜장면 주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 짜장면 주인이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은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하시겠지만 그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해요. 이게 2차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 계약의 해제라는 부분을 2차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요하죠. 채무자의 잘못,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자, 뭘 또 공부하시게 되냐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공부하시게 됩니다. 채무자의 잘못도 없고 채권자의 잘못도 없다. 이것이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채무자에게 잘못이 하나 있었죠? 채무자, 채권자 모두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번엔 채권자가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의 잘못이 채권자의 잘못이 모두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채무자, 채권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의 전제가 뭐다? 확정적 유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죠. 자, 그럼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채권자, 채무자.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적 유효일 때 문제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즉 채무자의 잘못을 요한다. 그러면 계약이 확정적 유효인 거죠. 그래서 1차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신다면 2차는 여기서 이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 자 제가 답안지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2차 같이 해야죠. 1차에서 배웠던 거 활용해야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 할 때는 계약이 뭐인 걸 전제조건으로? 확정적 유효일 때 전제조건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도 계약이 어떤 걸 전제조건으로? 확정적 유효인 걸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거 한 문장 써놓으면 1점입니다. 1차 때 공부했던 거 2차에 써먹어야죠. 왜 안 써먹습니까? 안 써먹지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자, 채무자의 고의과실. 이것도 계약이 어떤 걸 전제조건으로? 확정적 유예인 걸 전제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점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총 계약법의 7가지 논점 중에서 3가지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다 1, 2차를 전부 다 연결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1차 따로 2차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법 들어보시면은 1차, 2차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차를 공부하실 때 2차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시야가 넓어지십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그만큼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하죠. 제가 작년에 2차 강의를 못해서 그러한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항변권을 계약법에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제가 1차 공부할 때부터 항변권, 청구권, 형성권을 엄청 얘기를 해요.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험장에 가면 2차에서 그대로 답안지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저 먹는 거죠. 1차 때 공부, 2차 때까지 다 쭉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저의 임무고요. 1차 때 공부했던 걸 가지고 가산점을 계속 받게 여러분들에게 답안지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차와 2차의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1차 교재하고 2차 교재 이렇게 선별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공부를 하실 때에는 자, 우리 솔직히 딱 걸어놓고 얘기합시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공부 시간이 많아서 난 정말 전업으로 하시겠다는 분들보다는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시간을 가지고 적은 양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지금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항상 적은 페이지로 객관식 문제집이든 기본서든 찾으시고 두 번째 2차의 경우는 답안 작성이 내가 용이한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4년, 5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업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짧은 답안지를 써서 짧은 적은 페이지와 답안 작성이 용이한 거를 여러분 내가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 보시고 교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4년, 5년 안에 즉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전업수험생이 늘 수도 있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답안 작성이 젊은 애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답안 작성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2가지 포인트를 잡고 올해 시험, 즉 내년도 정확하게는 이제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포커스로 잡으시면 확실한 합격의 기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교재 선별,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공부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공부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음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